네, 오늘 설춘환의 마수열전. 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네,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코로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좀 또, 주목해야 될까.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 두 군데를 꼽자면, 저는 강남과 판교를 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강남과 판교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우리 이승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10년 후에 이를테면 이곳은 제2의 강남이다. 네. 또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책이 뭐 엄청 좋더라고요. 또 엄청 좋은 만큼 또 많이 팔렸고. 네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네.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어떤 곳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역별로는 우리가 제2의 강남하게 되면 떠오르는 지역이 뭐 공통적인 것들이 좀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네. 뭐 잠실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인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만 들어봤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네. 또 왜 거기가 제2의 강남이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분석과 네. 왜 제2의 강남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네. 왜 용산이나 여의도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직관적으로 한번 답변을 소장님. 용산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 뭐 개발이 많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서울의 정중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서울의 정중앙에 있다니까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여의도는 이제 섬이잖아요. 네, 섬이죠. 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금융 맞습니다. 중심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섬이다 보니까 고립돼 있는데 직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주거는 굉장히 적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한 시소성이 있는 직수 근접성을 네. 띠고 있는 네. 그런 곳이고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뭐 연봉들이 높잖아요. 높죠. 그러니까 네. 소득 수준도 높게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작은 얼마 없는 주택을 갖고 싸우다 보니까 네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열받는 게 또 제 친구가 네. 국채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얼마 전에 1억을 넘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옛날에 1억 하면 또 엄청났는데 사실 요즘은 또 그렇게 또 높은 것도 아닌데 사실 그죠? 소장 연봉에 비하면 뭐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건데 10분의 1도 안 될 건 뭐 이렇게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알아서 할 거니까. 자, 요즘에 또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선생님 앞으로 좀 인구가 좀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가격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네. 우리가 인구가 줄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네. 수요가 줄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 논리 프로세스는 정확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부동산은 이제 부동성, 그야말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구는 전입 전출로 인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해외에서 또 전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감안한다면 어떤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뭐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부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지방 소멸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 그런 데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끼해봐야 한 3,400만 밖에 주택이 없는데 인구는 여전히 1,000만이죠. 네. 1,000만에서 900만 된다고 해도 주택이 3,400만 밖에 없는데 네. 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인구가 줄면은 전체가 다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까 네네. 거기에 많이 또 오해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 네. 100%를 넘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1인이 200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택 보급률 100%는 약간 또 좀 어떤 데이터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1, 2인 가구는 특히 1인 가구는 엄청 증가하잖아요, 소장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요즘에 뭐 이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죠? 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또 그런 쪽에 또 부동산도 예. 상당히 좀 좋겠네요. 그 종목을 좀 한번 또 따져본다면.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노골적으로 선생님 어디다 좀 사면 네.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좀 뜰 수 있을까? 지역 한 두 군데만 딱 찍어주세요, 선생님. 여의도, 도심, 강남 이런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직장이 많은 곳에 이제 1, 2인 가구 직장? 많거든요. 어쩔 수 네. 없이 1, 네. 2인 가구 물론 이제
노년에 이제 1인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대다수는 아직은 이제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1인 가구가 워낙에 많고 또 아이도 이제 적게 낳거나 약간 늦게 갖다 보니까 네네. 2인 가구가 젊은 층이 많단 말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항상 지금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까운 쪽에 당연히 선호를 할 거고 네. 지금 뭐 학군이라든가 이거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학군 위주보다는 직장 위주다 보니까 네. 직장이 많은 강남이나 도심이나 여의도권이 네.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네. 뭐 그런 쪽에 있는 건 가격은 물론 비싸요. 네. 가격은 뭐 월세도 많이 받지만 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은 네. 좀 떨어집니다. 네네. 수익률은 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것들이 가격이 더 잘 올라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잖아요. 제로금리.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3% 4%면 예전에 거들떠도 안 받지만 네. 지금 그 정도라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저금리가 계속 이 트렌드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런 쪽에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실 안 생기면서 네. 꾸준하게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직장 근처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3%라도 6%짜리보다 6% 나오더라도 한 두세 달 안 들어와 버리면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선호도가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지역만 오피스텔도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저는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역세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또 많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명박 정부 때 등등. 그러나 최근에는 어찌 보면 이제 공급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공급적인 측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그렇죠. 관련해서 한번 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버리면 네네. 사실은 가격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폭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공급량만 볼 건 아니고 예를 네네. 들면은 만세대가 있다. 네네. 만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게 거의 만세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세대가 뚝 떨어지니까 그게 30만 평 기준했을 때 한 9억 정도 분양가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9억에서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냐. 네. 세대수가 너무 많다. 네. 떨어진다는 전문가도 있었고 심지어 네. 뭐 올라봐야 11억, 뭐 많아야 네. 12억 정도 얘기했는데 네. 입주 때 15억에 지금 18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만세대가 절대 수치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송파구는 사실은 만세대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송파구 하게 되면 뭐 송파 사람들, 서울 사람들, 네. 뭐 부산, 제주도, 강원도 뭐 다들 그런 걸 원한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적 수요다 보니까 만세대가 거기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고. 네, 네, 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떨어진다. 이건 네. 폭탄이죠. 아, 폭탄이네요. 그러면 그 네.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가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5천 세대냐 만 세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에서 5천 세대냐 만 세대가 많냐 적냐를 따져보는 거죠. 네네. 지방에는 일단 수요가 없고, 네.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조금 분양이 잘 되고 피가 붙으려고 해요. 네. 좀 붙어. 그러면은 거기 뭐 분양하니까 완판되고 피도 붙대더라. 그러면 공급자들이 그 옆에 땅 사서 그냥 합니다. 네, 같이. 네, 또 하죠. 네. 서울은 할 게 없고 네네. 이런 데는 생기면은 또 계속. 짓고 또 짓고 하니까 네. 여기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늘어나질 네. 않아요. 네. 피가. 네. 공급하는 사람만 좋은 네. 거고. 근데 서울은 유통받은 사람도 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 주위의 선후배들이 지난번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 또 문중 해밀리타운 아파트에 있던 네. 사람들이 전부 다 헬리오시티로 그렇죠. 이사를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네. 신축에 대한 로망.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또 저희가 하나 이제 하자면 앞으로 지금 코로나발 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또 한번 잠깐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긴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게 길게 가니까 네. 조금 올해는 사실 뭐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올해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돼야지만 경제도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네. 코로나 회복되려면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 거고 네. 이 백신 개발이 뭐 올해 되니 안 되니 하다가 결국 쉽지 않을 것 같단 네네. 말이죠. 올해는 뭐 대충 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느낌이 드는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강화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규제가 그러면은 심하죠. 규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네. 경기 안 좋고 지금 거기다 코로나에다가 부동산 정책도 완화시켜주지 못한다면 네네. 당분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눈치 보기 싸움이 되겠죠. 네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다가 보유세 증가하고 네네. 못 버티고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타격을 먼저 입는 데는 제가 볼 땐 지방이 먼저 입을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서울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득 자체가 여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최대한 버티기는 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금매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심약자들이 심약자들이. 이제 던지는 심약자들이, 것들 네. 예, 그런 분들 거 이제 매수 입장에선 잡으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 갖고 하실 분들은 네. 금매 잡아라. 뭐 아. 그 정도. 예. 이 버티는 게 과연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총선도 이렇게 됐으면 대선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네. 뭐 2년, 3년 남은 게 아니라 8년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르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향후의 대선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사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자꾸 복불복이고 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약간 툭 던진 말씀 중에 이제 한 길게 보면 8년. 예. 그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8년 정도는 압승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타당할까요? 가정하자면. 가정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그 S1997계에서 시청자께서 이승훈 선생님한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서울의 아파트를 일단 사고는 싶다. 근데 만약에 산다면 어느 지역을, 판다면 어느 지역을 좀 선제적으로 팔아라, 선제적으로 사라 이렇게 좀 한번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인데, 와. 네 질문이 어렵네요. 그거는 메시지 굉장히 뭐지? 구체적으로 네. 보여야 될 게 많긴 한데 네네. 팔아야 될 지역 네. 일단은 팔아야 될 지역이라 네.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게 되면 지금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대출이 안 풀리게 되면은 어려워요. 네. 어렵다. 이게 뭐 네.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대출 안 해주게 되면 현금 15억, 20억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거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네. 거기다 보유세 왕창이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9억 미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내지는 비조정 대상 대상 지역들, 네. 6억 미만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금 추적 조사가 없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금방금방 쑥쑥 올라갈 거는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사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매매가 상승 자체는. 네. 다만 이제 우리 고려해야 될 거는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네. 때문에 네. 다주택자로서 이제 좀 장기 보유를 하면서 네. 부동산 이게 그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완화가 되는 시점까지 네.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거나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웹에서 강의할 때 일단 앞으로 좀 코로나 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선제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곳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예. 선제적으로 좀 털었으면 좋겠다. 음. 앞으로 불확실하니까 예. 이게 맞는 강의예요, 틀린 강의예요, 소장님. 저 스스로도 힘드네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다. 네, 앞으로 재개발, 좋다.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재건축도 좋아요. 근데 이제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네. 재개발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네. 재건축은 이제 재개발보다도 규제가 더 많죠. 네. 조합원 지향도 금지나 네.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인고의 세월은 버티긴 해야 됩니다. 인고에서.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동초. 부분은.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내재 가치는 사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정부 네.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주춤한 거지만 네. 사실은 서울의 미래의 새 아파트 이거는 네.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버텨볼 수 있는 분들은 네. 지금 팔게 되면은 3, 4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청취자분께서 네. 실제로 재개발 같은 경우가 옆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같이 떠줘야 예.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좀 약간 다운돼 버리면 재개발도 미래 가치는 떨어지죠. 입지는 좋지만 어쨌든 가격은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디까지 기준을 놓고 보느냐인데 네네. 제가 볼 때 약간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주택이고 뭐 토지가 다 이제 하락한 상태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네. 해봤자 사업성도 떨어지고. 네네. 근데 다시 궁극적으로는 상승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후에 뭐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은 올라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서 재개발 재건축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는 네네. 거니까 상승한다. 그때까지 참아라죠. 그러면 소장님 지금 재개발 좋아하시니까 네. 그럼 재개발 지역 중에 정말 좀 여기는 좀 관심을 가져라. 한 두 군데 정도만 소장님. 딱 여기. 여기. 예. 제가 이제 제2의 강남에 포함됐었던 네. 내용에서는 네. 이제 한남 뉴타운이랑 너무 좋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수 뉴타운. 성수.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탑2죠. 재개발에서는. 네. 뭐 재건축으로 따지면 뭐 음마나 뭐 압구정 이런 애들 네. 급인데 네. 얘네 두 개가 이제 좋은 이유는 일단 뭐 성동구나 네. 용산구나 워낙에 다 유명한 네. 곳이고 네. 또 한강
한강변을 끼고 있는 네. 그것도 이제 강남에 재건축하게 되면은 한강 조망이 된다 해도 제가 막상 가보게 되면은 조망이 별로예요. 아, 네. 왜냐면 우리가 북쪽에 한강이 있는데 북향으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 삐뚤어진 그렇죠, 상인데 그렇죠. 네네. 와, 그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가서 보게 되면 정말 뷰가 너무 멋있습니다. 좋죠. 네, 네. 남향에 쫙 들어오니까 네네.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삶의 질적인 측면이 좋아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유로움 이런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변에 그 아파트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들인데 아, 네. 그런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선호할 걸로 보이기 아, 때문에 네. 가치가 더 증대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뉴타운이 입지적으로 네. 너무 큰 강점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차라리 강남보다는 예. 앞으로 미래 가치는 한남과 성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 됩니까, 소장님? 아니요. 아 그렇진 않습니까? 여전히 네. 1등은 강남일 거고. 여전히, 네. 뷰는 좋은데 네. 뭐 학군이나 네. 인프라나 네. 집중 근접성이나 나머지는 네. 다 강남이 우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종합승은 강남이죠. 여전히. 아, 우리 선생님께서 또 용산의 학군이나 성동의 학군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사무실이 용산에 있거든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용산이 서울에서 딱 가운데를 찍으면 딱 사실 용산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예, 용산만큼 저는 뭐 좋은 데가 없다. 교통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강남에 살아서 네. 사실 강남에 살면 너무 좀 복잡하고 좀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살아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말씀은 원탑은 그래도 강남. 네. 뭐 이건 뭐 사실 부인하기 또 어려운 부분인 그렇죠. 거니까. 예. 옆에서 강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남 저처럼 네. 강남 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헐뜯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쨌거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밑밥 다 깔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강남은 어디다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데 말고 선생님 야 이승우 선생님이니까 여길 찍었구나 정말 이런 곳을 지금 찍어줘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사실 이건 네네. 제2의 강남이라고 보기는 힘드나 그러니까 힘드나? 어쨌든 굉장히 네. 좀 잠재력이 있는 네, 데에 네, 그렇죠. 그런 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어딥니까 선생님? 관악구, 관악구.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구로구, 구로구. 뭐 이런 동네예요. 근데 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밑도 그렇죠. 끝도 없이 관악구 그렇죠. 그렇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제2의 강남이 될 수는 없으나 아, 네. 잠재력은 꽤 있는 애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관악구에 어디, 구로구에 어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관악구는 이제 그 2호선 라인들, 아, 2호선 라인들. 2호선 라인들 주변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는 네. 가디 가디, 구디 그쪽 그 라인과 네네. 그 다음에 그 신도림역하고 구로구 요쪽 라인들 아, 네네. 그런 쪽인데 네.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좋죠 원래 2호선 라인. 그렇죠. 네. 2호선 타고 네. 이제 강남을 한 15분이면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대중교통이 좋은 거고. 근데 네. 관악구 이게 길게 생겼거든요. 네. 아래쪽 서울대 관악산까지. 맞습니다. 네. 뭐 내려가면 사실 별건 없고 네. 거기에 이제 지하철에 들어와서 좀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메인으로 말씀드린 관악구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2호선 라인 주변이고. 네, 2호선 라인. 그 이유는 네. 가장 큰 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네, 그게 네.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아직 싸다. 저평가돼 있다. 예, 다른 데 많이 싸더라고요. 올랐을 때 아직도 네, 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나 이제 약간 키 맞추기 정도가 되는 거고 네. 여전히 올라갈 폭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 툭 치고 들어가면 사실 이제 관악구가 사랑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2호선 라인은 다 좋은데 그 나머지들은 사실 약간 언더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평지가 아니잖아요, 소연님. 예. 그러면 관악구가 사실은 그런 2호선 접근성은 강남 접근성 너무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뜬 이유는 뭐예요, 소연님? 이걸 바꿔주면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언덕의 영향도 물론 있는데 언덕 사실은 깎아버려요. 강남도 언덕이 심하고요. 네. 저 금호동이나 뭐나 지금 뭐 그러네 또. 15, 그렇게 16 그러네 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등산이에요 거의. 등산이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뭐 평지면 저 장점이 되는 네, 것뿐이지 언덕이 단점이라고 힘들어요 서울에서. 네, 네, 선생님.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게 안 뛴 이유는 그거죠. 관악구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네. 거기 약간 봉천동 봉천동. 죄송한 얘기지만 네, 네, 네. 솔직히 사람들 인식이 네, 네, 네. 옛날에 그 달동네 이러면은 달동네. 아, 네. 거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아니면 네. 실무적으로도 제가 그런 인식들이 아직 있다라는 있구나.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관악구를 많이 다녀보니까 네. 사실 뭐 교육 여건이나 네. 인프라가 2호선 라인 빼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네. 점은 확실히 단점이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인식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그 관악구라는 서울에서의 위치가 네. 사실은 옆에 있는 강서구나 뭐 영등포구나 목동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강남 가지고 그렇죠. 최고죠. 도심 여의도 강남이 다 편하니까.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동네가 좀 후졌고 후졌죠. 인프라가 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것뿐이지 네. 거기가 개발이 결국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개발이 되는 시점은 아마 소임하고 저랑이 이 세상에 없을 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건 정확하게 판단하지 문득 못하겠습니다. 들고 자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로 예.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신도림이 가격이 엄청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신도림 갔더니 네. 그 저희 이제 선후배 아주머니들께서 네. 야 신도림에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대림동 쪽에서 중국인 분들이 좀 온다라고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도림이 그만큼 교육 여건이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나 봐요. 좋은 중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데서 몇몇 개는 네, 성수가 네, 좋은 네, 게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건 그렇죠. 맞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 학교 몇 개 주변이 네. 이제 제일 비싸고요. 네, 네. 거기 좀 벗어나게 되면은 떨어진 모습 보입니다. 네. 신도림 주변이 비싼 아파트 되게 비싸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별로라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구로구 쪽, 뭐 위에 네. 영등포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이제 중공업 지역이란 네, 그렇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성수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쪽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네. 이제 공장 짓고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공업 지역을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니 공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 자체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서울시 조례 개정을 했고 네. 인프라 개선되면서 뭐 겉모습도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그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역시나 그거에 비해서는 물론 네. 영등포구나 성수동보다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네네. 네. 그러나 현 시점 가격 기준 했을 때는 네. 소위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제 끝으로 실제로 그 제2의 강남이 되기 위해서는 네. 직장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문득 강서구의 마곡이 네. 직장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마곡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마곡은 가능성이 네.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 네. 강남이 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무시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곡 지구도 많긴 한데 아니다. 네. 많긴 한데 네. 그거 외에는 또 특별한 게 없긴 하죠. 네. 너무 이제 외곽에 쳐져 네, 있는 네, 것도 네. 약간 단점으로 부각되는 거고.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은 네. 만만한 동네는 아니죠. 그렇죠. 이미. 네, 이미 네. 꽤 올랐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이승훈 선생님 모시고 일부에 제2의 강남 예. 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선생님 이 책을 좀 쓴 지가 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쓰신 건가요? 요거는 작년 8월 달에 그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지금의 어떤 코로나발 이런 시장 또 이런 시장을 모두 감안했을 때 네. 여전히 소장님의 그 책에서의 얘기하는 제2의 강남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좀 뭔가 좀 수정하고 싶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네.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그 지역의 입지나 입지로. 가치를 네, 판단한 거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쓰신 것 중에 제2의 강남 중에 저희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혹시 다른 지역이 좀 있는 건가요, 소장님? 뭐 노량진 뉴타운 쪽이나 노량진 너무 좋네요. 네, 노량진 뉴타운 네. 그 옆에 있는 네네. 뭐 책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흑성 뉴타운. 네. 이런 것들이 네. 제2의 강남의 후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저희 이승훈 선생님 모시고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이 너무 유창하셔가지고 그죠? 예.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방송을 하나 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또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랜드 프로에서 네. 또 이렇게 일부 또 구독자들이 네. 그쪽으로 이동하는.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설춘한 캠퍼스로 와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면서요. 네. 자, 오늘 설춘한의 마스 열전은 우리 이승훈 소장님과 함께 제2의 강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2의 판교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